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민식이법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법. 여기서 디스클레이머 하나 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의 정확성은 법률적 책임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대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이 내용에 의거해 실천하시는 경우엔 전적으로 당사자의 법률적 책임 영역이므로 변호사, 법무사의 조언을 구하시라고 권합니다. 오늘은 한국 내 자동차 운전자들의 악몽, 리빙 헬이 될 위험이 있는 민식이법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밀면 된다는 분이 계신데 물론 이건 비꼬느라고 하신 말인데 진담은 아닌 게 분명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민식이법은 피하는데 이랬다가는 운전하는 경우보다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 경우 민식이법의 적용은 피하지만 과실치사죄로 처벌되며 업무 차량의 경우엔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확률은 높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위험조차 있으니 전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이 무과실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무과실을 인정받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하는 한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사고 나면 일단 쌍방 책임 추정의 원칙이 워낙 강하게 적용되어 어지간해서 한 측이 무과실로 인정받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부딪힌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사람이 와서 들이받은 증거가 확실한 이런 정도가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의 면책 가능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 발효 후에 스쿨존에 차 몰고 들어가는 건 어지간한 강심장 혹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무서워서 학교에 급식재료 배달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도 나오는 판입니다. 급식재료가 리어카로 나를 수준도 아닐 거고요. 학교 규모가 워낙 작지 않으면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다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일단 발효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쿨존 내에서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하면서 걷거나 뛰지 않으면서 운전 가능한 교통수단을 운전해 사람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법은 자동차와 원동기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자동차와 원동기 자전거의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26조 1항의 건설기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 0.95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터 아니면 엔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 스쿠터는 물론이고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도 포함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의 정의입니다.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 이를 말한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법적으로 자동차는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의 최소 요건을 명시한 자동차 관리법 2조의 정의고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3조에 명시된 자동차 혹은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1항의 건설기계입니다. 여기서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1항의 건설기계 부분은 해당 사업, 직업 관련자에만 국한된 문제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법적 정의가 뭔지 알고 싶으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 3조에서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입법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참 복잡하죠? 자, 이 아래 한글 파일에 링크를 설명란에 올려놨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식이법을 적용 안 받는 교통수단을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원동기, 즉 모터나 엔진이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입니다. 이런 걸로 다니는 것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도 적용을 받지 않고 다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좀 잘 봐야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의 이륜 자동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전거에서 진화된 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원동기 자전거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해요. 도로교통법의 원동기 자전거의 정의는 다음 두 가지인데 그 둘 중 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50cc 미만, 그러니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 여기서 도로교통법 차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기량 50cc 이상 혹은 전격 출력이 0.59kW 이상인 경우엔 법적으로 자동차도 원동기 자전거도 아닙니다. 그런 제품이 있으면 그런 제품을 구입하셔서 타고 다니면 됩니다. 아니면 개조해서 만드시던지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차이 정의에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드디어 모터나 엔진으로 움직이는 것들 중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걸 또 하나 찾았죠. 이는 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세그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전격 출력이 이게 지금 나오는 게 0.333kW여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거죠. 가다가 치면은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차, 개썰매, 소달구지 등은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소, 개는 배기량도 없고 전격 출력도 없으니 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가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물론 인력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무공의 일자리 창출한 대통령이라고 찬양하겠군요. 대신 뭐 소똥, 말똥 뭐 그런 것이 뭐 길거리 넘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